정말 오늘 기분 좋은 날입니다. 우리 대통령도 당선시켜서 우리가 여당으로 되었고 또 새 식구도 네 분을 맞이하게 되는 그야말로 급격경사에 정부처님 생신 선물 가득 안겨드릴 수 있게 기뻐해서야 합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날인 것 같습니다. 지난 5년 아마 야당 생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 아픈 역사들을 딛고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가 패족이 된 것 아니냐, 더 이상 우리가 일어설 수 있을까, 대선에서 지고 국회의원 선거 2번 지고 지방선거 지고 연이은 패배를 계속해 나가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걱정과 한탄이 우리 마음을 지배했습니다만은 서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나아가니까 오늘의 이 멋진 성과를 이루고 웃는 모습으로 뵙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 선거 어찌 보면 뭐 다 비슷합니다만 자기 본인의 선거보다 더 열심히 선거에서 뛰셨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다녀보니까 정말 가만히 있어도 되시는 분들마저 경상도 말로 새가 빠지게 그러는데 정말 온 전북대까지 다 해가면서 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특히 우리 사무처의 당직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해주셨고, 우리 보좌진 여러분도 정말 헌신적인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무처 당직자들과 보좌진 여러분들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을 어여삐 봐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선택과 또 기대와 희망이 이 선거 결과에 녹여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낮은 자세로 진지한 마음으로 다가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 참 고무적인 것이 우리가 호남 지역에서의 득표인데요. 전남, 전북, 광주 다 10%를 넘어섰고, 특히 이제 그 정문청 의원님, 이용호 의원님 같은 분들이 맹활약이 현장에서 눈부시게 빛이 났습니다. 그런 면에서 특히 두 분에게는 박수 한 번. 이용호 의원님. 기왕이 박수인데 우리 이준석 대표님도 호남 득표에 척지가 공을 세우셨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다가가면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일회성이 아니라 정말 보여주기가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가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국민들에게 그렇게 다가가면 반드시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가 주는 교훈은 아마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이 오만한 정권, 그리고 내로남불 정권, 불공정한 정권, 그것은 절대로 국민들이 용납하지 못한다. 반드시 갈아치우겠다. 그런 열망들을 국민들의 이번 선거의 과정을 통해서 아마 느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 사실 오늘 의원총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지금부터 숙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러 갑니다. 기본 조건은 여기까지고요. 이제부터 이제 숙제입니다. 저는 야당할 때 국회의원 들어와서 여당이 되었고, 그 다음에 다시 지방으로 잠시 가 있었더니 또 야당이 되었었고, 다시 들어와서 여당으로 바뀌는 과정을 거칩니다만은, 야당할 때는 우리가 관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우리의 호소를 알리면 충분하지만, 여당은 호소를 알려봐야 아무 의미가 없고 성과물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소수 여당이 가지는 한계는 너무나 명확하고, 그런 데 비해서 해야 될 숙제는 너무 많다. 당장 지금 코로나 확산 사태에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방역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수렴해 나가고 해결해 나갈 것이냐, 밥상 물가는 마구 올라가고 있고, 재정 적자는 엄청나게 누적되어 있고, 또 이게 공공요금도 곧 올라갈 것 같고, 부동산 가격을 정상화시켜서 서민의 내집 마련 꿈을 어떻게 이제 실현시켜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부터는 해결해야 되는 주체적 입장에 있게 됩니다. 그런 만큼 저는 이게 지금까지 국회의원 활동과는 좀 달리 비중을 중앙정치 활동에 좀 더 많이 주셔야 된다.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에 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적은 숫자의 의정 활동에서 우리가 자리를 비우거나 하게 되면 우리가 이게 발음이 헷갈리는데, 대여 관계에 있어서 우리 대야 관계죠. 이게 헷갈리네요. 대야 관계에서 우리 주도권을 빼앗기면서 국민들로부터 아무것도 못해내는 그런 여당 아니냐라는 질책을 받기가 아주 십상입니다. 그런 면에서 의정 활동의 초점도
당분간은 국회에서의 중심에다가 국회의 중심에 맞춰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지금 당장 민주당 쪽은 지도부의 그런 여러 가지 새로운 그 변화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당분간 잠시는 그런 이런 여러 가지 관계 문제 해결이 조금 뒤로 밀리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여당이기 때문에 그 야당의 입장에서 어떤 것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될 숙제는 선제적으로 개척해 나가도록 할 텐데 의원님들께서 수시로 의총도 하고 또 의정활동 관련해서 국회를 중심으로 하는 것 때문에 독촉도 하게 되더라도 그런 사정이라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다가와 있는 것이 지방선거인데요. 지방선거 당장 노정희 선관위원장 사퇴하는 문제에서는 당연히 관철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선관위원장이라고 앉아가지고 국민들이 죽을 이게 라면 박스에 소쿠리에다가 집어 던지느냐. 이런 사람이 선관위원장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부끄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노정희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저희 당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지방선거 전에 이 각종 선거 관련 제도를 좀 정비해야 될 필요에서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해야 될 숙제입니다. 어떻든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야 관계에 있어서 협치의 정신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또 국민들이 국민 통합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협치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협상과 때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감내해야 될 고통들이 있을 터인데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숙지하고 여당 국회의원이 되면 좋은 점은 이런저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영향력을 행사해서 지역 살림 챙기고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보람은 있는데 속은 더 많이 끓입니다. 이건 늘 소수 여당이니까 이 소수 거대 야당을 상대로 이 여야가 자꾸 헷갈려가지고 거대 야당을 상대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잘 안 풀리게 되니까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만 상임위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야당 의원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잘 해 주시면 의정활동에도 또 우리 국회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로 4명의 식구가 늘어났습니다. 정말 이게 가난한 집에 아주 큰 살림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정우택 의원님, 김학영 의원님, 최재형 의원님, 조원희 의원님 오셨는데 환영과 축하의 박수 한번 주십시오. 당사 인사의 말씀은 조금 이따가 각자 청해 듣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바처럼 멋진 대한민국 만들어가는 주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여당 김기현 원내대표님께 다시 큰 박수. 그 다음은 이준석 당대표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여당 대표. 정말 파란만장한 기간 아니었습니까? 지난 1년 10시간 동안 저희가 각고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한 분 한 분 정말 너무 수고하셨고,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특히 우리 의원님들의 위력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저희가 TK, PK, 충청지역 등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 곳에서는 전부 다 그 예상 득표를 상회하는 그 득표를 얻어가지고 정말 의원님들이 지역 활동을 성실하게 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원님 모두에게 박수 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네 분의 의원님들, 아주 익숙한 선배님도 계시고, 또 정치 신인을 이제 자처하시는 최재형 원장님도 계시고, 또 행정가에서 또 정치인으로 또 탈바꿈하신 조은희 의원님도 계시고, 우리가 아까 김기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를 최대한 이제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 여소야대라는 것은 저희가 또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한국 아니겠습니까? 아마 20대 국회에서 여소야대를 경험해보시던 것보다 조금 더 난이도 높은 그런 여소야대가 저희 앞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는 여당 역할이었지만은 이번에는 이번에 여당 역할하면서 180석을 상대하다 보면은 서로 힘을 합치지 않으면 해결 못할 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원내에서 지도부에 요청할 게 있으면은 제가 적극적으로 뛰어가서 요청할 것이고요.
저도 아까 김기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저희 당이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노정희 선관위원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무총장도 물어야 돼요. 사무총장도. 뭐 그분은 당연히 거치품을 하셔야 되는데 애초에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찾아가가지고 거기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항의하는데 그런 식으로 응대한 것에 대해 가지고는 선관위가 굉장히 오만방자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관위라는 조직은 우리가 독립헌법기관으로 두는 이유가 월급 받고 밥 먹고 선거만 연구하고 있는 곳인데 이 사람 월급 받고 밥 먹고 뭘 연구했길래 그 한 달 전부터 이미 사전투표 시기쯤에 확진자 수가 수십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방역당국의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일 뿐더러 정말 국민들이 왜 본인들의 헌법기관 만들었는지에 대해 가지고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규탄을 강하게 하고 책임 있는 인사의 사퇴를 저희가 요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를 그냥 간단하게 평가하자면은 저희가 사실 우리 후보가 득표율은 지난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에 비해서 조금 못 미쳤지만은 득표 수로는 저희가 그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도 총결집했기 때문에 저희가 악전고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걸 잘 아실 겁니다. 앞으로 저희가 앞두고 있는 많은 선거들이 그럴 것이고 특히 아까 김기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방선거가 어제 출구조사 결과만 놓고 보시면은 수도권 지역에서 상당히 혼전이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당의 개혁과 혁신을 꾸준히 해서 저희가 더 넓은 지지층을 확보해서 결집한 상대를 상대로도 꼭 안정적인 승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도부가 대선에 집중하자는 취지로 그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후보 등록과 출마 선언, 여타 선거운동을 제한해 놓았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최고위에서 또 이제 이야기하겠지만은 오늘부터 지역구에 그 지방의원 출마자들이나 단체장 출마 예정자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풀어주시고 또 그동안 우리가 못한 게 있는 만큼 의원분들께서 최대 강도로 또 그분들 지원해서 하여튼 저희가 이번에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이 지방행정과 180석을 독점한 상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선거라는 것은 최고 난이도였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어떤 선거도 지지 않기 해가지고 앞으로 고군분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 진짜 지난 9개월 저는 당대표로서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함께 해나갈 영광들 많이 기대되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탄핵의 아픔을 겪었던 정당 5년 만에 이렇게 저희에게 다시 기회를 부여주신 국민들께 감사하는 자세로 앞으로 낮은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축하하고 감사드리고 화이팅입니다. 포토카를 전달할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환영의 큰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담아 우리 국민 여러분께 우리 당선인과 당대표님, 원내대표님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손잡고 국민 여러분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인사.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김정재 화이팅! 예, 다음은 국회의원 당선인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충북 청주시 상당구 정국현 의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국현 의원님 앞으로 와주시죠. 네, 청주 상당 재선거에서 당선된 정우택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의원님들 앞에 서니까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새삼스럽게 이 익숙한 이 방에서 꽃다발을 받으니까 이것도 좀 생뚱맞고 어색한데 여러분들 이 웃음으로 또 박수로 맞이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뭐 2년 뒤에 이렇게 21대 국회에 늦깎이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정치 생활하면서 제가 재선거나 보궐선거로 들어올 거라고는 제가 생각도 못 했었는데, 또 이런 일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21대 먼저 들어와 계신 우리 선배 의원님들이 좀 늦깎이로 들어온 사람 좀 잘 이뻐도 해주시고 잘 이끌어 주시기를 모든 게 어색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준석 대표님, 또 우리 김기현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사령탑들이 이번 선거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셨습니다. 이게 한나절이 지나고 보니까 어저께 그 대통령 선거를 TV를 통해서 봤을 때 지금 생각하니까 한편의 드라마를 본 것 같은 이런 기분을 갖습니다. 역시 우리 하늘에서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강하게 가졌습니다. 이런 하늘에서 성사는 시켰지만 그 일은 여러분들이 다 꾸미시고 만드신 거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정말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회고해 보면 탄핵이 16년 12월 9일 날 우리 국회에서 벌어졌지만 5년 동안 선거마다 전부 실패를 했습니다. 또 하나같이 그 5년 동안 지내오는 동안에 우리 당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특히 저는 20대 국회의원 분들한테는 정말 그 송구스러운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초선 의원들이 이 개헌하고 국회에 들어오고 6개월 만에 탄핵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6개월 지난 이후에는 아마 제대로 의원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외부의 여러 가지 변화와 탄압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5년 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당인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여당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회가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국회는 저 사람들이 다수지만은 전국의 주도를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당과 또 우리 지도부가 또 우리 원내에 계신 분들이 이것을 잘 슬기롭게 해나가지 않으면 여소야대에서의 전국 운영은 우리 역대 정권을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다 머리를 맞대고 잘 이겨나가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감해드립니다. 제가 길어서 죄송한데 한마디만 더 하면, 제가 충북에서 올라왔는데 이번에 다들 애쓰셨지만 그래도 이번에 충청도가 제 몫을 했습니다. 충청도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인구의 과반이 청주에 몰려 있습니다. 그 청주에서 국회의원이 4분이 나오는데 3곳은 우리 당에서 20년 동안, 말이 그렇지 20년 동안 국회의원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주에 국회의원이 저 하나 있었는데 이번 21대에는 총선에서는 한 명도 당선이 안 됐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지역인데 우리 청주에서도 이번에 이겼습니다. 한 8,400표 이상 이겼습니다. 물론 신승이지만. 그래서 이번에 청주 쪽은 제가 맡고, 또 청주가 아닌 쪽은 우리 엄태영 의원님, 이종배 의원님, 또 우리 박덕흠 의원님이 자기 지역을 맡아서 우리 분할 체제로 역할을 한 것이 이번에 우리 충북의 승리의 비결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북 작다고 너무 약 보지 마시고 제대로 역할했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경기 안성 김학용 의원님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학용입니다. 네, 오랜만에 정말 우리 반가운 의원님들, 또 새로운 의원님들 뵙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 전폭적인 성원과 또 관심을 보내주신 우리 이준석 당대표님,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떨어져 보질 않아가지고 계속 7번 이기다가 지난번에 이제 한 번 졌기 때문에 사실은 2년 동안 제가 또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참 감사하고 또 성찰하는 그런 고마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또 우리 안성 시민께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저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의원으로서 정말 국민의 기대에 보답하는 그런 존경은 못 받더라도 그래도 국민들에게 좋아하는 그런 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정우떡 선배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민주당 정부의 지난 5년을 거울로 삼아서 한다면은 아마도 지방선거에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가 아니고 통합의 정치를 저희가 펼치고 말로만 공정과 상식, 정의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땅에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분명히 국민들은 더 우리 편으로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진석 부의장님 조용히 좀 해주세요. 하여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말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냐는 거야. 네, 집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지냈습니다. 하여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밑바닥 때부터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제 직업에 대해서 소중함을 느끼고 해왔습니다만 제가 2년 쉬어보니까 여러 의원님들 정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를 스스로 인식하시고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국회의원의 존재를 본인이 찾고 대한민국 국민이 자기 이름 숫자를 알아줄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 길에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서울 동명구 최재형 의원님의 사과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에 제가 여러 의원님들께 이제 초보 신입당원으로 인사를 드렸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이제 초보 의원, 신입 의원으로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정말 지난 한 8개월여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에 지역구 의원으로 제가 약 3주 정도 선거운동을 하면서 정말 신세계에 들어와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이제 오랫동안 공직 생활하면서 몸에 익지 않았던 지역구민들을 만나고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또 지나가는 자동차를 보고서도 큰절을 하고 또 고개를 숙이며 선거운동을 하면서 처음에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어색했지만 하다 보니까 이게 정치가 국민을 섬기는 모습이구나. 그리고 이제는 몸만 숙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숙여서 국민들이 마음을 얻는 것이 정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그 대선과 보궐선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또 국민들 위해 군림하는 정권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저 역시 이번 보궐선거에서 의원이 되었지만 그러한 국민들의 마음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그리고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정치 그리고 신뢰받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해왔지만 이제 정치는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 선배 의원님들께서 많이 가르쳐 주시고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또 국민들로부터 더 신뢰받고 이제 국민들에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정치를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많이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좋은 의정생활, 의정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 서초방
조은희 의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쁜이가 아니고 조은입니다. 예, 수초갑의 조은희 당선자입니다. 저는 아직 배지를 못 받아가지고, 네, 저는 저의 당선도 기쁘지만 어제 개표 과정을 보면서 심장이 쫄리는 줄 알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님의 당선이 더 기쁘고 행복하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불공정을 바로잡고 국민 통합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활기찬 미래로 가는데,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데 저도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애써주신 이준석 대표님과 김기현 원내대표님, 그리고 선거사령탑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정말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선 행정 현장에서 다양한 삶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못 살겠다, 너무 피폐하다, 희망이 없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빛이 강하면 어둠도 강하다, 그늘도 강하다. 그래서 그 그늘에 따뜻한 온기를 주는 그런 의정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메르켈 총리가 퇴임할 때 갈등의 고울에 다리를 놓아라,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저도 우리 당과 윤석열 후보를 찍지 않는 다른 국민의 마음도 헤아리는 그런 갈등의 고울에 다리를 놓는데 벽돌 한 장이라도 얹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